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8월 12일 날 하고 8월 13일 하고 두 번이나 그게 유튜브 방송을 제가 했거든요. 한 2시간, 1시간짜리를 두 개를 했어요.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유튜브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2019년부터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그 편수가 한 2000개 정도 돼요, 동영상이.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그게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경험해가지고 황당스럽습니다. 그래, 이게 고장이 났나,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말이지. 어제 아침이죠. 8월 14일 날 아침, 이제 새벽 5시 반에, 새벽 5시에 버스를 타면은 122번 부산 하단에서 김해 삼계 종점까지 가는 그 버스가 있어요. 122번.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아침에 5시에 차를 타면은 5시 30분에 가락 파출소 앞에 우리 회사 바로 주변에 정류소에 데려다 줘요. 거기 내려가지고 내가 한 10분 정도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되더라고. 오늘 지금 하는 것도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자. 오늘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절이죠. 공휴일이 돼가지고 오늘 하루 쉽니다. 실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공무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또 공휴일 날 쉬고 혹시 이제 공휴일 날 좀 드물게 특근을 근무를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특근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특근 수당을 받고 그래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도 일반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고 극소수의 몇 사람은 특근을 해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금년 들어서 이발을 총 6번 했는데 6번 다 무료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3번은 여기 이제 서대신동 탑마트 부근에 무료로 남성머리 카트 해줍니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3번까지는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4번째부터는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번까지 무료로 하고, 나 몰랐어요, 처음에는. 계속 무료로 할 줄 알았는데, 3번 딱 하면서, 이제까지는 3번은 무료로 해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게 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끊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모든 분야에서 어문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무료 요즘 또 검색을 하면 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무료 이발을 한번 쳐봤어요. 그래 치보니까 진짜 무료로 이발해 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제법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이가 60세나 65세 이상이 넘어야 돼요. 나는 이제 1956년생이니까 만 69세잖아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 되니까 저기 부산 연산동 로타리에서 보면은 그 삼익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옆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부산시 종합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 노인복지관이 이제 각 구마다 있습니다.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뭐 진구, 동래구, 남구 다 있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 노인 뭐 복지관이고 부산시에서 하는 또 복지관이 있어요. 그래 부산 그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 복지관은 구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서구는 아무래도 구세가 좀 세요. 그러나 서구는 거기에 비해서 좀 낮고 중구는 서구보다 조금 높고 그래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그 뭐야 재정 자립도 이런 것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어떤 구청 그러니까 남구는 좀 부자들이 사는가 봐. 남구 저기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요 중구라든지 여기 진구 이런 데는 종합복지관이 있긴 있는데 돈을 조금 받아요. 3,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뭐 이렇게 받아요. 다 틀리더라고. 그런데 하나의 그 노인복지니까 또 뭐 나는 뭐 하나 관심이 있으면 거기다가 막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데는 공짜로 해주더라고. 60세 넘은 사람들 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했습니다. 하니까 진짜 무료로 해주대요. 그래. 지금은 그 내부 수리 중입니다. 부산시 전체의 노인복지관들 그 내부 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지만은 내부 수리 끝나면은 거기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번 할 거예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가기 전에 하루 전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한 30-40명 정도 하는가 보더라고. 내가 가니까 3사람이 왔대요. 남자 1사람, 여자 2사람인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머리를 잘 깎아주더라고. 거기도 머리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서면 부전시장에 보면은 대우 아카데미 그 미용 학원이 있어요. 거기도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 뭐 이 세상에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에 물 없이는 못 삽니다.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어제도 제가 회사 일을 할 때에 팥죽 같은 땀을 딴 사람 다 마찬가지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더운데 모두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어제 이제 그 회사 가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 나무를 그 회사 주변에 많이 심어놨거든요. 편백나무하고 많이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자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장미나무도 심어놨어요. 그 장미가 엄청 잘 크대요. 쫙 커가지고 막 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 옆에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편백나무하고 또 한 나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는 죽어버려요. 죽은 것은 뽑아야 되잖아요. 뽑고 새로 심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죽었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무 2그루를 뽑아라. 이제 이러니까 그는 내는 뭐 잡으니까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뽑거나 안 그러면 톱으로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뽑는데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잘라가지고 또
딴 데 그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번 하니까 뭐 땀이 비 오듯이 오더라고. 톱으로 싸르고 뽑고 그냥 옮겨야 되고. 그런 일 하고, 또 우리 회사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주변에도 막 나무, 뭐라 그러나,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네. 칡능불 같은 거, 막, 그런 것이 막, 쫙, 요즘 막, 한참 뭐, 풀하고 잡초들이 자랄 때잖아요, 지금. 한참 자랄 때니까. 그거 막, 엄마가 펜스 옆에 막 치 있더라고. 그걸 또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보기 싫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막, 그 가지를 뻗어가지고 온 거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고. 그리고 그걸 잘라내야 돼요. 아이고, 그것도 하니까 뭐 땀이 비 오듯이 오더라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우리가 화학 프렌트 회사니까 화학 프렌트 이제 그 용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엄청 그 용접이라든지 절단을 하다 보면은 그 밑에 그 많은 거기 치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막 땀으로 완전히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집에 바로 뭔가 버스를 못 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샤워하는 것도 나는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물을 아끼라고 해가지고 샤워 시간을 줄이라 그러는데, 그럼 나는 좀 샤워를 조금 원래 옛날부터 좀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인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하는데도 아무리 못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해야 좀 이렇게 돼요. 그럼 물 없이는 안 되잖아요. 검을 하려고. 샤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완전히 뭐, 진짜 뭐, 윤석열이 빤스만 입고 있다가 뭐,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바뀌었어. 어제 보니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말이지, 윤석열이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가 보더라고. 접견하는데도 말이지, 일반 접견실이 아니고 뭐 특별한 곳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게 만들고, 심지어는 6시 되면 끝나야 되잖아. 오후 6시 되면 끝나야 되는데 밤 9시 반까지도 뭐 거기서 주고 있었다 그러고, 뭐 하여튼 특혜를 많이 줬는가 봐. 그리고 체포영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했다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장 바뀌었는데, 뭐 빤스 이제 첫 번째 체포영장을 이제 실시하러 있을 때 윤석열이가 빤스하고 난닝구만 입고 있으니까 그냥 못했지. 근데 빤스 숙이라 그러더라고. 저게 매불서에 보면은 최욱이가 그래요. 빤스 숙이 윤석열인데 빤스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진짜 뭐 일을 하다 보면 빤스가 싹 다 젖는다고. 완전히 막, 그러면은 샤워를 해야 되잖아. 샤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 물 없으면은 여름에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지금 남천 서밋, 거기 보니까 뭐 경쟁률이 22대 1인가 지금 이래가지고 뭐 분양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평당 5천만 원 넘어요. 부산에 처음으로 좀 5천만 원 넘는 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한 30평 같으면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뭐 옵션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20억 가까이 될 건데, 34평 같으면은 남천 서밋은 아마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넘거나 모자라거나 조금 덜 되거나 막 그런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물이 없다 그러면은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아이고, 공짜로 줘도 물이 없는 데서 살아 그러면은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그게.
암만 집이 뭐 평당 평당 5천만 원 아니라 5천억 원이라 하더라도 물 없이 살아라. 뭐 뭐 몇 시간은 살겠지. 그러나 영원히 정말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그 대소변을 보면은 똥냄새 나서 어떻게 사느냐고. 안 돼요. 평당 5경짜리 집에 산다 하더라도 평당 5경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그 귀중한 물 수시로 마시고 말이지. 씻고 일하는데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 말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독자, 어제 보니까 어제 아침에 그 출근하면서 찍은 유튜브가 말이지 한 150명 정도 본 것 같은데 나는 뭐 1,500만이 보든지 1억 5천 명이 보든지 뭐 한 사람이 안 봐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왜냐 별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우리 이까지 도르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고.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물이 우리 입까지 들어오기까지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거기 이제 물을 치수를 합니다. 치수. 낙동강에서 이제 부산 사람들은 낙동강 물을 먹어요. 낙동강에서 치수를 해가지고 정수장에서 물을 정말로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하는 데다가 또 거기서 미네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부산 식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존 처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생명수로 만드는 거지. 그 썩은 물을 완전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게 정수장이라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는 그런 영적인 정수장을 가야 돼. 김건희는 그전 한평생 거짓으로만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서를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런데 그 최욱이가 그러더라고.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최욱이가 아니고 누구더라? 김어준이가 그러던가? 김어준인지 최욱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진짜.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야.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걸이 그 서희 건설의 그 이봉관 회장이 말이지 사준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것도 그 받았다 이런 말 하면 그 정직하잖아. 정직한데 그 받은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 가짜 목걸이를 사가지고 자기 그 오빠 장모집에 갖다 놓고 하여튼 거짓말을 뭐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윤석열이도 거짓말을 참말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 썩은 물이야. 그런데 썩은 물을 이 정수장에 가가지고 깨끗한 물로 바꿔야 돼. 영적으로 그렇게 맑아져야 된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아주 썩은 물에서 깨끗한 생명수로 바꾸는 그 과정이 단계가 한 10단계인가 있어요. 그냥 바로 깨끗하게 안 된다고. 침전지, 여과지, 무슨 그 단계가 이래 있습니다. 그 10단계를 거치면은 깨끗하게 돼요. 내가 윤석열이하고 윤석열이가 2022년 3구 대선에 이제 대통령이 확정됐었을 때에 내가 오늘처럼 그 유튜브를 했어요. 대통령 당선된 것을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하고
내가 비록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20대 대통령이지. 19대가 문재인이고 18대가 박근혜고 20대 대통령으로 내가 윤석열이가 당선됐지만은 가만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못 모르고 객기를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도 안 하고 죄송하지만은 다시 나는 대통령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걸 내가 선언하라 그랬다고. 선언하라 그랬다고. 둘째는 뭐냐?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 자기가 김건희가 열심히 이제 벌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 정당하게 벌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정당하게 번 재산이 1억이다. 그럼 나머지 9억은 전부 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 가지고 벌은 돈이잖아. 그런 돈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끔 해가지고서 벌은 돈은 자기한테 최은순이하고 그 자기 어머니하고 연관돼 가지고 벌은 돈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피해 본 사람 있잖아. 정여사라든지 노덕봉 씨라든지 정대택 씨라든지 말이야. 거기에 관련된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또는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찬조받은 거 후원받은 거 그런 것도 다 검은 돈이란 말이야.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아닌데 말라고 어떤 사람들이 찬조를 거기 하겠느냐고.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 좀 살려주십시오. 돈 좀 내겠습니다. 다 그런 돈 아니냐고. 찬조받은 거. 하여튼 그런 돈이야. 지금 남의 눈에 피눈물 내가지고 주가 조작한 거. 주가 조작했으면은 주가로 주식을 해가지고 피해봐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돈 또 피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을 끌고 못한 그런 돈은 자기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돈은 피해를 본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다 갚아라. n분지 1로 해가지고 다 갚아란 말이야. 내 돈이 지금 현재 6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 n분지를 나한테 피해 본 사람 자기가 알 거 아니냐고. 다 돌려주라 그랬거든. 다 돌려주고 대통령직 포기하고 두 번째는 돌려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자기 집 같은 것도 다 팔아가지고 다 돌려줘.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이가 덩치가 있다고. 내보다 나이 4살 적잖아. 나도 지금 노가다를 하잖아. 그러면은 서울에는 부산에 비해서 윤석열이는 변호사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럼 덩치가 있으니까 내보다 나이가 4살 적은 나는 자기보다 4살이나 많아도 지금 노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3D 업종을 찾아가라 그랬거든. 3D 업종. 3D 업종이라면은 아주 병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말이지. 그 병원에 가면 아주 오물 똥냄새 나는 거, 지른내 나는 거, 그거나 그런 거라든지 구청에 어떤 남아는 사람들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것도 있어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길가에 보면은 고양이가 죽어 있는 새가 있어요. 고양이 그 차에 받쳐가지고 죽어요. 어제 아래 내가 출근하는데 보니까 우리 회사 옆에 고양이가 죽어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서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치우지. 그런 거 땅을 삽으로 이제 곡괭이로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려요. 묻어준다고. 그렇지만 길가에 이렇게 죽어 있는 거는 그런 것까지 내가 할 시간이 없어요. 회사 일도 봐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 전화하니까 처음엔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재차 전화하니까 와서 수거를 갔어요. 가서 이제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고양이가 차에 받쳐가 죽어 있으면 그 아주 뭐 보기가 상그럽다고. 고양이 살이 있을 때는 뭐 보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고양이 그야 뭐야, 고양이 먹는 캔, 우리 저 먹는 거 참치 캔 같은 거 있더라고. 그걸 사와가지고 고양이한테 막 주고 이러는데. 죽어 있는 모습은 비참해. 근데 그 윤석열이가 그 변호사 하지 말고, 그 고양이, 죽은 고양이 그 치우는데, 그런데 따라가가지고 바로 일당 받고 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 노가다를 하든지. 그리고 저 김건희도 아직 나이 얼마 안 되잖아. 72년생 같으면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50 너이고, 뭐 3년 전 같으면 50대 초반이지. 그러면 아직까지 무슨 일을 해도 한다고. 안 그래? 그런 일을 하라 그랬다고, 내가. 3D 업종을 찾아가서. 그게 뭐냐 하면은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아주 혼탁한 물이 처음에는 정화예요. 그 물을 가다 놔버려요. 물을 받아가지고 한쪽 가다 놔버. 가다 놔버리면은 낙동강 그 썩은 물 있잖아. 똥물. 그거를 경상북도 구미부터 내려오면서 대구를 거쳐가지고 완전 썩은 물이야. 그 썩은 물을,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남의 피눈물 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 검사란 직업 말이야. 뭐 어디 가서 룸사롱 가서 자식들 그런 것을 이렇게 다 가다 놔버리면은 물이 이제 한 곳에 가다 놔버리면은 무거운 것은 밑에 깔아앉고, 무거운 것은 밑에 깔아앉아 버려요. 깔아앉고 시간을 오랫동안 놔두면은 위에는 맑아져요. 아무리 썩은 물이라도. 그러면은 그 맑은 물을 또 옮겨요. 또 그래가지고 또 놔둔다고. 놔두면 또 거기에 또 무거운 것이 이제 내려앉고 또 맑은 물을 또 옮기고, 또 옮기면서 그 물을 이제 또 그 밑에 모래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 그 모래를 통과하게 해요. 그러면 또 물이 또 이제 걸러진다고. 그런 단계를 여러 번 거친다고. 여러 번 거쳐요.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덕산 정수장에서는 오존 처리를 해줘요. 오존 처리. 그러면 깨끗한 물이 된다고. 내가 그래서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말이지, 2022년 3구 대통령 당선될 때에 첫째, 대통령 취임하는 거 포기해라. 둘째는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벌은 돈은 다 나눠주라. 셋째는 이제 3D 업종을 찾아가서 일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밥 같은 것도 비싼 먹지 말고 컵라면이나 아주 허들에 이런 밥을 먹고 남아있는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라.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방송을 들어라. 내가 그랬거든. 그래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진단 말이야.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진다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그러면서 최종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업을 소멸하잖아.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두 사람이 깨닫는다고. 이때까지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을 여사로 알았는데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마하반야 바라밀이 된단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하나의 헛개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천지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뭐를 알 수 있느냐.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천이 되겠느냐고, 그게. 응? 실천이 되겠느냐고. 태평양 상공을 지나가는 그 비행기 위에서 바늘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바늘이 바늘 찾기와 같은 거야. 태평양 그 한 넓고 넓은 그 태평양, 여기서 제주도까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만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 바다가 보면 넓고 넓은데, 그보다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는 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더 넓은 그 태평양, 그 바다에 바늘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깊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늘 찾기와 같다고.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지만은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지. 아이고 대통령이 돼도 아이고 입이 째지는 거야 그냥 이래가지고 막. 지금은 뭐하냐고. 지금은 후회 안 하겠어. 윤석열이도 지금 이제 뭐 실명 위기니까 말이지. 실명이 뭐 온다 그러면 눈이 앞이 안 보인다 이래서니까 뭐 병원에 갔다 그러더라고. 어제 아래 13일날. 어제 말고 아래. 갈 때 수갑 차고 갔다 그러잖아. 수갑 차고. 이제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특혜가 없어. 이제는 뭐 면회실 같은데 특별히 뭐 좋은 데 가고 이런 데는 없어요. 교도소장이 굽신굽신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반벌로 취급해버리니까. 그리고 수갑 차고 전자팔찌 차고 갔다 그러더라고. 어제 김건희도 어제 아래지 13일날 이제 그 구속영장이 집행됐잖아. 집행돼가지고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몇 밤을 잤나? 이틀밤을 잤지. 14일날 자고 13일날 자고 12일 밤에다 자고 3번을 잤네. 3번을 그게 남부구치소에서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뭐 황당하니까 뭐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았지. 지금 뭐 속으로는 뭐 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겠지만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김건희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목걸이 받았다, 뭐야 저게 뭐 공천에 개입했다, 주가 조작했다, 이거는 티끌에 불과한 거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는 내가 좀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은 무한항공 여객기 사건, 무한항공의 제주 공항 무한항공 제주 제주에어 비행기가 이렇게 폭파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지금 필요한데, 그 언젠가 밝혀질 수도 있고 안 밝혀질 수도 있지만은 그걸 조사 정확하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면에 김충식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있거든. 김충식이가 최은순의 내연남이다 말이야. 지금은 또 헤어졌지만은 악어와 악어 사이의 관계라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인신공양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여러 사람의 목숨을,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신공양은 일본의 그 뭐 아미레다스 오키카미인가 뭐 그런 잡신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 그 김충식이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그리고 제주 공항 무한공항 제주 여객기 참사,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큰 것이 마약 무마 사건에 대한 그 실체, 마약 문제, 그 백혈연 경쟁이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마약을 이제 이렇게 무마시킨 거.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ODA 사건. 그런 것이 굵직굵직한 거야. 마약, 캄보디아 ODA 사건.
나머지 뭐 고속도로 휘어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공천 개입하니까 뭐 김영선이 수고했는데 뭐 줘라 공천 줘라 이런 거는 목걸이 몇 개 받은 거 뭐야 그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받은 거 이런 거는 애들 장난이고 자 그거는 말을 내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 지금 뭐 이제 김건희도 수갑 차고 어제 사복 입고 가가지고 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말 해봐야 뭐 자꾸 거짓말이 다 탄로나고 이렇게 하니까 결정적으로 뭐 목걸이 받았나니까 안 받았다 물증이 있는데 안 받았다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반성 안 하겠어요. 내가 그때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안 했으면은 나았을 건데 이 생각을 안 하겠느냐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줘야 되느냐 말이야. 그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어디다가 둬야 되겠느냐고. 인격 완성에다가 둬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 풍토가 인격 완성을 두느냐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그러니까 뭐 의대가 지금 1등이잖아 지금. 머리 좋고 잘 사고 이러면 의대생으로 간다 그러잖아. 의대생이 되면은 뭐냐. 첫째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냥. 연봉이 뭐 많으니까 뭐 의사 연봉 3억 준다 그래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 어디 뭐 병원에 야 3억 3천만 원만 줘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배했는데 실제요. 그런데 그보다 10배를 준다 그래도 아이고 나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들 돈 많이 버니까 뭐 돈이면은 뭐 모든 것이 돈이 많다는 것은 이꼴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식으로 그래 굴러가니까 그 제대로 되느냐고. 물론 의사도 있어야 되지. 그러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빈들이란 말이야. 자빈들. 그 술이라 술. 바르게 되려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죽고 난 이후에 문상극이 많이 온 사람이 고신대 병원에 6.25 때 자기 부인하고 헤어져 가지고 재혼 안 하고 사신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가 최고로 자기 죽고 난 이후에 문상객이 많이 왔다고. 장기려 박사처럼 이리 살아야지. 귀일심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의술로서 봉사하고 의술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봉급도 받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의사를 하더라도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 김건희를 성형해준 그런 의사들도 지금은 반성을 좀 해라고. 이 사람들아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양심이 발라야 되잖아. 나는 고역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나는 변호사라면 아주 싫어해요. 범죄를 지은 것이 뻔한 줄 알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서 그 사람을 변호해 준다. 네가 자식아 임마, 네가 인간이야 후야들놈의 새끼야 임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슨 변호사를 시킨다, 의사를 시킨다 이런 썩어 빠진 대한민국 교육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교육혁명이 돼야 된다고. 인격 완성에다가 둬야 된다고. 자아 완성, 성불. 그러면서 또 직업은 또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남을 잘 되게 해줄 때 자기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말이 밑도 끝도 없이 여하튼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서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만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마다 끊어버리는데. 그만할 수는 없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3개월 됐습니다. 지금 좀 구속된 상태가. 그러나 일반 사람들로 볼 때는 허경영 하면은 아이고 뭐 저 사람 안 그래도 지금 교도소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는 뭐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난다고. 김건희가 저희가 그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잘 빠져나왔다고. 요리 잘 빠져나가지고 있다가 결국 쇠고랑 찼잖아. 어제 쇠고랑 찼지. 어제 쇠고랑 차고 이제 그게 20년 넘게 걸렸다고.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거, 그 불로요 하나만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있지만은 그 내가 이야기하잖아. 춘향이가 비록 억울하게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언젠가는 바로 이렇게 이제 밝은 광명을 본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완전히 열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와 더불어서 아메리카 사도세자 이 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아메리카에 있었다는 거. 조지 워싱턴이 이제 사도세자였고 토마스 제퍼슨이 정조대왕이었다. 이것이 아마 거의 확실해요. 그런 것이 이제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야. 드러나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자꾸 내세라 개세라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야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으면서 하는 거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세라 개세라를 이야기하더라고. 오래전부터 하던데. 그게 실행되면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크게 동국정 없이 사는 세상이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세계를 중심으로 잡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오늘이 아마 그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하겠죠. 하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재명이 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수상하고 이제 회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또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이재명이가 만나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김여정이는 뭐 미친 발악성 이런 발언을 하던데 싫다 이렇게 안 한대. 뭐 미국하고도 대화 안 한다. 우리 한국하고도 안 한다. 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것이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말이 그게 나중에는 돼요 이렇게 된다더만 실제 그거는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아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군사 훈련이 지금 있는데 그것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이하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회담하고 난 다음에는 9월달에 그 훈련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북한이 뭐 지금 싫다 하지만은 푸틴하고 트럼프가 때 셀을 밀어버리면은 딸려오는 거지. 결국 가서는 이제 북극 항로도 열리면서 북한도 엄청 잘 살게 되고 우리도 잘 살게 되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밑바탕으로 아메리카 사도세자 이 책이 이제 다 출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보게 되는데 그 보기 전까지 아메리카 사도세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만화 영화 뭐 이런 뒤제를 엔진가 아마 거기에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해가지고 아메리카 이제 우리 한국의 사도세자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었다는 것을 일단 좀 만화화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보급하면서 그것이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이 이제 일반 인류로 볼 때는 엄청난 그런 대사건이라는 것은 허경영은 신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 뿌리가 이제 미국이다. 미국 역사는 5,000년이고
미국 역사는 곧 대한민국 역사다. 이제 이런 것이 발표될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뭐 결론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유튜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 되면 큰일인데.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나는 알아요. 그 김건희와 그 윤석열은 참여하고 뉘우치면서 궁극적으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고 축복받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경영. 이재명이도 그렇게 알아야 되지. 이재명이 밑에 그 강훈식이 비서실장, 강유정이 대변인을 비롯해가지고 그 김민석이 국무총리, 밑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부 다 허경영 신인임을 몰라요, 지금. 자, 영적으로는 전부 다 박태희와 같은, 파리 빈대 모기와 같은 그런 영적 수준이 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야. 자, 허경영!